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계속 지수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천주 워트 하루 만에 20% 급등 나와줬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봉부터 볼게요. 1월 초에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다가 요때를 기준으로 지금 요 큰 추세 하단 121선까지 밀린 상태고요. 최근에도 작은 추세 2개 이탈하고 무너진 상태죠. 밑에 장기 이평도 노란 색깔까지도 추가 하방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변곡점에 왔습니다. 요 추세 하단 부분, 장기 이평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좀 더 깊은 하락, 요때도 장기 이평 이탈하고 조금 더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 있죠.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다음 코스닥 일봉.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1월 초에 추세 이탈하고 조로록 장기 이평 이탈하고 밀렸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거죠. 4월 초에 역시 동일한 흐름으로 여기랑 여기랑 동일한 흐름으로 단기 고점에서 추세 이탈하고 조로록 빠지면서 내려왔고, 2월 초처럼 이렇게 역배열을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V자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면서 이 추세 박스의 흐름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둘 다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 제발 좀 환율이 내려가고 지수도 종목도 다 원활히 반등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요거는 시황맨님 자료고요. 역시 뭐 늘상 있는 일이지만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쳐왔습니다. 제일 많이 빠지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이 빠진 코스닥. 코스피는 지정학 리스크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늦춰진다. 원래는 3월에 할 것이다. 근데 또 6월에 할 것이다. 7월에 할 것이다.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죠.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인플레 우려, 그리고 중동 리스크. 근데 좀 과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보여집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이건 환율 내용이고요. 환율이 역대 1,400원 이상일 때 생긴 일이, 첫 번째는 IMF, 두 번째는 금융위기, 세 번째는 코로나, 그리고 현재 또 1,400원 부근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들을 거치면 다 여기가 저점이었죠. 지금도 현 구간이 저점일. 다음은 환율 내용. 이것도 시황맨님 자료고, 환율이 1,400원 이상 나왔을 때가 IMF, 금융위기, 코로나 다 역대급 위기였고, 지금도 현재 환율이 1,400원 부근에 있다. 공통점은 이렇게 큰 악재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지나고 나면 이 구간들이 다 기회였다는 거죠. 저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물려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대위기를 거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저점이다. 이번에도 그 구간이 저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 이수정님 글이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에 맨날 올려드리죠.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정치 리스크, 중동 전쟁 분쟁 이런 것보다는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영향이 커 보인다. 그리고 또 변압기 대장주 HD 현대엘렉트릭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떴고 교과서 흐름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 뭐 환율 같은 내용이고요. 삼성전자도 밑에서 볼게요. 워트 본 다음에 이제 추천주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장에도 추천주는 오른다. 여전히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어제는 석유주들 종가 베팅 드리고 하루 만에 급등 나왔고, 오늘은 워트가 하루 만에 20% 상승이 나와줬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추가 투자 60조 투입한다. 테일러 장비 쪽으로 올라갔고요.
최근에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흐름, 이렇게 살짝 돌리는 흐름에서 무릎 자리에서 발목 자리에서 반복 추천, 4월 내내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어제까지도 종가 베팅 추천드렸고 오늘 20% 급등이 나왔고요. 작년부터 여기 박스 반복 추천드렸고 이 구간에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복 추천드려서 급등이 나왔고, 한번 밀렸을 때 또 한 번 더 낙폭과대 반등, 여기가 또 발목 자리죠. 하락하고 살짝 고개를 드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손가락을 까딱하는 자리에서 7,800원 손절 짧게 잡고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였고, 이렇게 행보하다가 천천히 돌아 나올 수도 있지만 바로 올라가주는 보너스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자리에요. 역별 끊는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정석으로 올라갔다. 다만 오늘은 시외 상승이었기 때문에, 전일 시외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고요. 요즘은 제가 계속 시초 오전 내내 반복해서 경고를 드렸습니다. 종가 추천드리고 시초에 빡 20%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분봉에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때부터 경고를 드렸습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이니까 윗꼬리 조심을 하자. 그럼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했으면 되는 거예요. 스윙의 기본 목표가가 1차 10%, 2차 20%죠. 2차 20%죠. 그러면 자, 1차에서 절반 매도, 20%에서 전량 매도 하는 식으로 요 분홍 색깔 내에서 분할 매도로 전량 매도를 했어도 되는 거고요. 이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꺾일 때 찹찹찹 분할 매도 해가지고 요 포물선이 꺾이는 내에서 수익을 챙겼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제 석유주도 유사한 흐름으로 시초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짝 경고를 줬고, 워트도 동일한 흐름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석유주는 한국 석유만 추가 강세가 나왔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이런 애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석유 홀로 추가 강세가 나왔다. 한국석유도 밑에 볼 거고요. 워트 3월 19일 자 4일 만에 45%씩 나왔고, 8,000원대까지 하락 주의를 하자. 지지를 9,500원부터 이렇게 드렸는데 9,500원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후에 반등 확인하고 발목 자리에서 재추천이 나갔습니다. 4월 12일 리딩이고요. 아까 위에 봤던 차트고, 차트 1 양호 정식 추천 사인이죠. 국내 반도체 환경 제어 시장 점유율 1위 종목이다. 20년간 흑자를 이끈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세 내용도 다 알려드렸고요. 어저께 종가에 3시 17분에 검정 색깔 별 드렸고요. 초보자분들은 어떤 게 추천인지 헷갈리니까 종가에 3시 20분 전후에 검정 색깔 별만 잘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검정색 별이 보인다? 바로 1차 매수 하셔도 돼요. 오늘 시초의 리딩이고요. 5일선 이탈할 때부터 알려드렸고 11선 또 분봉 이탈할 때 알려드렸고, 어제 시간의 상승 종목이니까 반짝 상승 하락 주의를 해라. 결국 다 정석으로 빠져버렸고, 또 모나미도 밑에 볼 건데, 모나미가 또 일본이 독도가 지네 땅이다 우겨가지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었고, 모나미 물려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안에 전량 매도를 고려해라. 단발성 반짝 무게, 저항을 241선 3,150원 드렸고요. 요 가격쯤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모나미는 밑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간단히 볼 거고요. 자, 수익 인증, 회원님 수익 인증, 워트 215만원 14%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구산업도 37%, 대성에너지도 15%, 먹을 때 이렇게 10% 이상씩 크게 먹어주고 계시죠. 요게 일별 총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때 한 방에 다 매도한 게 아니라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률이 낮아진 걸 겁니다. 한 방 매도 하지 말고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분할을 해야 우리가 수익 극대화하고 손실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 매수, 한 방 매도 절대 하지 말자. 자제하고 우리는 늘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급락이 아주 심한 날이지만 그래도 추천주가 단기 이렇게 크게 올라가 준다. 요거는 올해 수익 인증하신 거고요. 4,6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손절이 좀 크게 있었죠. 손절이 한 300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만회를 했습니다.
요거를 요 워트나 이런 걸로 만회를 하신 것 같네요. 제가 워트를 엄청 4월 내내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거든요. 자주 반복하는 종목이었고 이걸로 또 손실분을 만회를 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명확히는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이 아니라 손절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손절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생기고 다음 주도주, 다음 일정주, 다음 기회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하고 수익 내고 이렇게 내가 뚜까 맞더라도 내가 3대 맞으면 7대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항상 더 많이 때려주면 된다. 더 많이 수익을 내면 된다. 고수는 버려서 더 큰 것을 얻고 하수는 버릴 줄 몰라서 더 큰 것을 잃는다. 이걸 좀 잘 숙지하시고 손절을 항상 일부라도 하락 시에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지수가 단기 고점에서 쪼로로록 계단식으로 쭉쭉 빠지고 있을 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아주 좋지 않아요. 반드시 손절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고 다음 기회를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절을 놓친 진짜 답이 없는 종목이 있다면 10만원 수익 낸 날에 그 종목을 9만원 손절하세요. 손절하시고 당일에 1만원 수익 마감하시고요. 요거를 해줘야지,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현금화가 되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수익 인증이 하나 더 있었는데 리오파파님, 이것도 워트 보시면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한방 매도하지 말고 반드시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삼성전자, 최근에 좀 추세가 꺾이고 있죠. 월봉의 전고점이 85,000원 정도였고요. 이 구간에서 좀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6만원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렸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자리가 요 추세 하단 자리죠. 제발 좀 삼성전자처럼 이 자리에서 약배가 끊고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추세선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지키는 가격이 아닙니다. 지키면 크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 이탈하면 침체가 나오는 손익비 자리. 만약에 6만원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하단 이탈할 때 짧게 손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탈이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최대한 크게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손익비 자리가 되는 거죠. 손절은 짧게, 기회비용은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 자, 6만원 기준으로 40%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하락 경고 드렸습니다. 지금 일봉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월처럼 크게 하락한다가 아니라 주의를 하자. 내가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는데 내 앞에 차가 정지선을 넘었습니다. 그럼 그 차가 나를 안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험 구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선 이탈이 나왔을 때 5일선이 고점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항상 위험하다 인지를 하고 하락시 분할 매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올라가겠지 더 가겠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횡보할 때는 5일선이 수시로 이탈했다 회복했다 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렇게 추세, 주가랑 가깝게 추세 타고 갈 때 이탈이 나왔을 때 기준을 잡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갔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면 됐고 근데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온 첫날에 제가 이때처럼 1월 초처럼 하락하는 거 조심을 하자 했고 오늘 8만원 정도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 앞에 차가 정지선을 넘은 거야. 정지선을 넘었고 내가 이제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 이거죠. 이 자리에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크죠. 죄송해요. 근데 이거 편집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쭉 이어갈게요. 앞으로도 계속 좀 꼬르륵 할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갈 것 같아서 좀 부끄럽네요. 헐 대박. 부끄부끄. 다음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멍 때리지 말고 하락시 분할 매도 주황색깔 대응을 잘 해주도록 하자. 내가 원하던 목표가 수익률, 제가 드린 목표가 수익률 도달하지 않고 하락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락할 때 이렇게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해가지고 손실 전환 당하지 않도록 한다. 분할 매도를 하면 이후에 이렇게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분할 매도 대응하시고요. 한방 매도 했다가 뒤에 더 가면 가슴 아프잖아요. 이렇게
고가 대비 최소 절반값은 챙겨주는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자고 했던 모나미, 자, 일본이 독도는 지네 땅이다 또 우겨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었고, 이전에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었고, 이번에도 1년선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딱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요. 이제 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분봉의 흐름상 꺾일 때, 아까 위에 삼성전자 주황색깔 구간 정리했던 것처럼 분봉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겠죠. 그때 정리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전까지 안 와도 단발 흐름이 예상이 된다면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고요. 지금은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손절을 해가지고 살리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의 저가를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오늘 안에 전략매도 고려하라고 했고, 반짝 주의하라고 했고, 차트 한번, 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이고요. 요때 여기 맞고 떨어졌던 흐름을 토대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 전략매도, 오늘 안으로 전략매도를 생각을 하자. 수익이 오지 않더라도 분봉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이죠. 꺾이니까 제가 요때 전략매도 생각해라 했고,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요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최고점에서 팔 수는 없어요. 요 자리가 1년선 241선 가격이었고요. 그때 도달했을 때 전략 매도를 했던가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요 구간에서 또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안 되겠죠. 현재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왔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침체 구간,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지 못했던 분들, 지금 어제의 저가를 또 이탈하게 된다면 기회비용상 손절을 해가지고 현금화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봉은 요렇게 박스였는데 이탈하고 또 한 번 더 이탈하고 차례대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HD 현대일렉트릭, 7만원부터 중장기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목표가 20만원 이상 도달했죠. 12일에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추세 유지 중이지만 주의를 하라고 했고, 교과서적인 흐름으로 12일이 단기 고점이 되고 하락이 좀 나옵니다. 작은 추세 이탈했고 두 번째 추세선에서 밑꼬리 달렸고요. 요거 이탈하면 또 20만원 이탈하면 15만원까지 크게 기존의 큰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업황과 관계가 없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 고점 신호다 12일에 알려드렸고, 요게 뜬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을 하자. 요게 뭐다? 내 앞에 차가 정지선을 넘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 자, 추천하고 어쩌다가 크게 오른 게 아니라 7만원부터 새로운 신고가로, 새로운 시작점으로 눌림 추천 드렸었고, 애초에 여기서부터 목표가를 20만원 드렸습니다. 20만원 이상. 그러니까 추천하면서 중장기 목표가 180% 이상이다 이렇게 찍어 드린 거예요. 어쩌다 오른 게 아니라 280%까지 올라갔고, 최근까지 추세 홀딩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이렇게 크게 올라갔고 지금 다 같이 고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일진전기가 21선 이탈하고 제일 좀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변압기 관련주들 뭐 아주 초장기 관점으로 보면 크게 뺐다가 또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더 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른 애들은 50%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일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고점 폭탄 돌리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중장기 종목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여기 크게 올랐던 자리에서 따라붙지 말라고 했어요. 더 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폭탄 돌리기 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폭탄 돌리기가 나오고 있다. 신성 델타테크 2월 21일에 고점 음봉 윗꼬리 떴고 뒤에 또 가짜 반등 주더니 무너졌고요. 계속 빠지고 있죠. 이건 월봉이고 무릎자리 추천드리고 쭉 크게 1300%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종목은 가든 말든 안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신성 ST도 무릎 자리에서 박스 반복 추천드리고 같은 날 2월 21일에 고점 음봉 윗골이 뜨고 뒤에 무너집니다. 요거 뜨고 뒤에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고점 음봉 윗꼬리가 뜨면 항상 주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박스 추천 드렸었고 초록으로 쉬어가는 흐름으로 뒤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초록으로 이렇게 이화전기 작년 4월 고점 음봉 윗골이 뜨고 가짜 반등쯤에서 빠지다가 정지됐고요. 동전주 구간이었고 이렇게 동전주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급등치고 올라올 때는 더욱더 조심을 합니다. 잘 올라가다가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현대일렉트릭처럼 목표가를 엄청 크게 주는 종목을 크게 먹어주면 승률이 설령 낮다 하더라도 총수익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수익 5% 7개 먹고 손절은 무대형 해가지고 7승 3패라도 이렇게 55만원 총손실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승률이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손익비 대응이 중요하다. 먹을 때 크게 먹고 손절은 짧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니까 승률이 높아도 손실이다. 승률이 90% 10개 중에 9개를 먹어도 1개를 손절을 안 해가지고 총 손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포지션 확립, 손익비 계좌 대응이 중요하지 승률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이거 좀 잘 인지하고 대응을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현대일렉트릭 20만원 이상 본다. 2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이상 본다 라고 했습니다. 2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 다음 센즈랩 월봉 박스로 이렇게 노랑자리에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다 추천을 드렸고 당연히 손절 잡고 하는 거죠. 박스 하단인 6,500원이 최종 손절가가 되는 거고요. 다행히 이탈 없이 90% 올라와줬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올라와주면서 110%까지 올라와줍니다. 어제 찍은 거고 오늘 추가 상승분까지 최대 110% 올라와줬습니다. 박스 매매 이렇게 W 반등을 노리고 추천을 줬다. 이건 일봉이고 추천 타점들 4번 최근에 7,000원 8,000원 사이가 최저점 가격일 것이다 라고 했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맞손을 잡았다. AI 보안기술 공동개발 요 내용으로 계속 반응이 장대 양봉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주고 있고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하니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물량 이탈이 없고 눌림 매수 유효하다. 오늘도 전고 돌파 나올 때 추천 드렸거든요. 그리고 15% 수익이 나왔습니다. 센즈랩도 오늘 일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월봉이고 1층, 2층, 3층 2층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이 나왔다. 여기가 최저점 가격이다 알려드렸고 급등 치고 121선에서 반등 여기 전고 돌파할 때 한번 추천 드렸었고 또 여기 전고 돌파 또 나올 때 오늘 여기 추천드리고 15%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가격이 14,400원 정도 분봉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 전고 돌파 분봉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15% 올라갔다가 워트처럼 시초에 크게 올라가다가 요 추세 이탈하고 뒤에는 가짜 반등 주는 식으로 좀 하락이 나왔네요. 이렇게 분봉 단기 급등 나오면 조심을 하자.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고 여기를 지켰으면 또 박스가 유지가 되면서 역배열 끊고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겠지만 뒤에 1시부터 이탈이 나오면서 무너졌네요. 오늘 상한가가 나왔던 신진 SM 얘도 자 여기서 찌라시가 떴고요. 한번 털더니 여기서 HTS 뉴스 뜨고 구리 이슈로 박 35%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는 요 박스 여기를 지켜주면서 상한가 마감이 된 거죠. 여기를 지켜주느냐 아느냐 변곡점에서 신진 SM은 지키고 박스 지키고 상한가가 나왔고 센즈랩은 그러지 못하고 요 하단이 이탈이 되면서 죽어버렸다.
이 차이점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주느냐,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탈이 나오느냐, 변곡점에서 대응을 해주자. 이렇게 검정 색깔 별 센즈랩 잘 따라다니시면 되는 거고, 다음 한국 석유주 중에 홀로 강세, 추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27%, 2일 만에 40%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때 한번 한 달 내로 어렵지 않게 수익 전환될 것이다.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또 전고 돌파하고 27%,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면서 2일 만에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혼자 강세가 나왔고, 석유주들도 이제 중동 쪽의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10월, 1월처럼 크게 무너진다면, 만약에 무너진다면 또 장기 입형까지 빠지는 흐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폭탄 돌리기 당하면 여기까지 12,000원, 13,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현재 싱크홀 자리, 개파락 자리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차례로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면서 개파락 주의를 하고, 단기 워낙 크게 올랐죠. 그리고 얘도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네요. 이렇게 고점 음봉 윗꼬리, 고점 음봉 윗꼬리, 얘도 고점 음봉 윗꼬리는 아니었지만 윗꼬리였고, 뒤에 추세를 이탈하면서 죽었었고요. 항상 이런 거 고점 음봉 윗꼬리 조심하자. 아까 앞에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봤죠. 이렇게 뜨면 조심을 하자. 나머지도 몇 개 볼까요? 흥구석유도 어제 고점 음봉 윗꼬리 떴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아직 큰 추세는 유지 중에 있으나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가 정지선을 넘었어. 넘을랑 말랑 하고 있어. 중앙에너비스도 이렇게 고점 음봉 윗꼬리 전고점 부분까지 갔다가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니까 조심하시고, 얘네가 장기입형이랑 멀어지면 다시 장기입형이랑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장기입형이랑 멀어졌죠? 나 다시 붙을래. 장기입형 좋아. 장기입형이랑 달라붙습니다. 또 밑에서도 멀어지죠? 그럼 또 위로 장기입형으로 붙을래. 이렇게 붙는 경우가 생기고, 또 멀어졌으니까 나 장기입형한테 갈래. 이렇게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된다. 이평이랑 멀어지면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매수를 하실 때 단기 이평이랑 가까운 자리에서 잡으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자리가 대개 다 발목이나 무릎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장기 이평이랑 멀어지면 머리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크게 금요일에 종가 베팅 드리고 다 크게 또 수익이 나왔었고, 지금은 단기 고점 조심을 하자. 좀 빠르게 내릴게요. 눈 좀 감고. 아시는 분들은 안구 운동 좀 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복습하시고, 여러분 머리보다는 무릎 자리에서 물리더라도 무릎 자리에서 물리자. 자, 눈 뜨시고, 다음 엘컴텍 금관련주죠. 금관련주랑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랑 반복 추천드렸고, 엘컴텍 얘도 무릎 자리 추천, 발목 자리 추천 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올해 박스에서 계속 반복 추천 드렸었고요. 1,500원 자꾸 저항 걸리더니 결국은 돌파하고 1,800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흐름으로 재수익을 주고 있고요. 오늘도 얘도 전고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재수익 나왔습니다. 검정색깔 별, 이구산업 구리, 엘컴텍 금 계속 반복 추천을 4월에 드렸었고, 이구산업도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뿅 70% 올라갔고요. 타점들 복습 잘하자. 5,500원 전고 돌파하면서 한 번 더 강세가 나왔습니다. 역돌초 타점, 전고 돌파 타점, 주요하게 가장 많이 드린 타점들입니다. 이거 잘 복습하시고, 이구산업도 현재 고점에서 좀 무너지고 있죠.
조심하시고, 지금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은 박스 내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쭉쭉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다. 이전에 쌍봉 이탈하고 죽었던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진 두 번의 구간도 복습을 잘 하시고, 현재가 요 구간 유사 고점일 수 있겠죠. 단기 고점 주의를 하자. 또 검정 색깔 별 잘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다음 빅텍 동방 전쟁 수혜주죠. 낙폭가대 박스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었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차트로 좀 볼게요. 빅텍 이렇게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최근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2월에 낙폭가대로 추천드렸었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고 박스 주다가 급등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스 주다가 급등 나오는 흐름을 노리고 뭐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낙폭과대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추천이 나왔던 거고요. 약수익 주다가 뒤에는 밀립니다. 그때 뭐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고 홀딩 중일 수도 있고 뭐 추매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박스 매매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 재추천드리고 오늘 12% 급등이 나와줬고 박스 상단이 5,500원입니다. 5,500원 안착이 중요한데 오늘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큰 박스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다음 스페코도 마찬가지로 2월에 같이 드렸어요. 2월에 네, 드렸고 약수익 주고 빠지죠. 박스 형태로 또 한 번 더 이렇게 스페코가 조금 더 강력한 흐름으로 2층 자리에서 얘도 12% 급등이 나와줬고 4,6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줬던 게 2월에 같이 줬던 게 코츠 테크놀로지, 빅텍, 스페코 이렇게 3개 줬는데 코츠가 이 자리에서 바로 90% 올라갔고요. 스페코랑 빅텍은 박스로 흐름이 나왔다. 자, 여기 음봉 윗골이 있죠. 이게 고점이 아니죠. 고점이 아니라 박스 내에서 터졌기 때문에 매물사로 분석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차트 매물사하다. 고점이 아니니까 박스 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80% 90% 올라갔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단기에 많이 올랐고 현재 고점 박스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네요.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큰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 이탈하면 크게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크게 오른 자리에서 추세 이탈하면 늘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산주 뭐 대장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애들 2월에 매수 홀딩 사인 드렸고 쭉 크게 올라갔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뭐 다 2월부터 홀딩 사인 드렸었고 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좀 고점에서 지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방산주도 이미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추세 이탈을 조심을 하시고 비교적 바닥권에 있는 빅텍과 스페코를 최근에 재추천을 드렸다. 다음 물류 관련주 동방은 2월에 추천드렸었고요. 이탈 나왔습니다. 이때 손절이 나왔죠.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워낙 뭐 낙폭자리니까 홀딩 해가지고 버텼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단기 포지션 손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또 회복할 때 재추천드렸고 어제 오늘 12% 15% 급등이 나와주면서 기존 보유자들에게도 수익권이 나와줬고요. 15% 정도 나와줬고 2년선 저항 2,500원 정도 확실하게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2,550원 간당간당하게 걸치고 힘싸움이 나온 자리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자리. 전고점 구름상단 중간가. 추세는 이렇게 추세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고요. 같은 섹터인 태영 로직스는 살짝 밀렸네요. 추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흥화해운도 대주주 매도로 조금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얘는 121선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는 밑에서 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오늘 12% 급등 나와주고 고점 경신을 내줬습니다. 121선 13,500원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실패했습니다. 터치만 했고 종가상으로는 실패. 현재는 꼬리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박스 상단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실패하면 다시 11,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 좀 큰 W 형태로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노려볼 수 있겠죠. 다음 S바이오메딕스 추천주는 아니고요. 교과서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 박스 돌파 나왔고 5월 정주 역대 신고가까지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12,000원이 맥점이었고요. 돌파 안착하면 힘이 붙는 자리, 가속이 붙는 자리가 존재한다. 이런 걸 알면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죠. 바로 그럼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을 좀 노리고 기다려봤는데 바로 가버려서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추천주들이 단계 크게 갔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파킨슨병 요걸로 5월 일정으로 올라갔고, 타점 복습하시고 재료도 복습을 하시고, 바이에를 넘어섰다. 2조 기술 도출 다날리사의 사례를 재현 가능하다. 다음 제주은행, 이거 이전 추천주고요. 최근에 재추천은 못했습니다. 월봉 급등했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박스 무릎자리, 허건날 추천하는 자리죠. 박스 돌파 자리 추천드리고 2일 만에 50% 상승 나왔고요. 계속 이 유사한 자리에서 큰 박스를 유지해주면서 전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 PBR,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해지 종목으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어요. 월봉부터 자, 여기 박스였고 박스 돌파할 때 추천 50% 올라갔다가 밀리고 2층 자리에서 1층 2층 자리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2층에서 이렇게 박스 15,400원 정도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맞고 떨어졌고요. 꼬리는 16,000원. 큰 박스니까 밀리면 또다시 11,000원, 12,000원까지 내려오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큰 박스의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리다.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고요. 하단에서 잡고 상단까지 또 노리면 마이너스 30%, 4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큰 파동의 자리다. 그러니까 작은 박스에서는 하단에서 잡았을 때 먹을 게 크고요. 상단에서 잡았을 때 손절폭도 작습니다. 하지만 큰 박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상단에서 잡았을 때 아주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 하단에서 잡았을 때 기대 수익이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가지고 가급적 하단에서 잡고 눌림 매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잡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만약 돌파를 기대하고 추격을 했다 그러면 손절을 짧게 잡고 딱 여기 중간에서 끊어주고 밑에 다시 잡던가, 아니면은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30만원 들어가고 뒤에 70만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50만원 들어가고 50만원 들어가고. 푸른저축은행도 볼게요. 푸른저축은행은 밑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 다시 기존 위에 박스로 들어왔고, 박스 상단은 만원, 2년선은 1300원, 13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이때 2년선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2년선 저항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유리기판 대장주 필옵틱스랑 YC캠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죠. 지금 빠지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최고점에서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고, 요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가짜 반등, 요거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항상 요 가짜 반등, 두 번의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 가짜 반등이 크게 나와요. 30% 이상씩도 나옵니다. 50% 이상씩도 나와요. 근데 요때 잘 먹지 못하면 뒤에 더 크게 끌려 내려가니까 이 패턴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노란색의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 최근에 저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면 상관없지만 이탈하면 더 크게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SP소프트 박스 추천 드렸고, 박스 중앙 추천 바로 상한가 나왔죠. 당일 상한가 나오고 2일 만에 35% 급등이 나와줬고, 추가 급등이 나와줬고, 오늘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4%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추세가 유지됐는데, 시간외로는 투자 경고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한가 종가 그리고 기존 박스 상단 18,000원 지지가 큰 그림에서 중요하고요. 18,000원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될 거고, 이탈하면 다시 또 기존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얘도 5월 일정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전 제품의 AI 기능을 5월에 윈도우 클라우드 AI 공개한다. 얘도 박스 중앙에서 차트 1 양으로 추천드렸고요. 차트 1, 차트 1에 숫자 붙은 거, 차트에 숫자 붙은 거, 이건 추천입니다. 숫자가 없으면 추천 아니고요. 양호는 대단히 괜찮다, 바로 1차 매수 가능한 추천 신호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대응하시면 돼요. 1번은 공격적으로, 2번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알람 키워드 설정하시고, 이렇게 일정주, 본인 보유주, 양호, 차트 1, 일정주, 검정별, 샵샵 다 놓고 본인 포지션에 맞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차트 불신자, 미숙지자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일정 재료 항상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무 외 다 같이 알려드리니까 차트만 설명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시고, 약불의 5분이라고 했는데 강불의 5분 구워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경우 있으니 치열하게 정독 잘 해주도록 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이렇게 필사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다음 4월 16일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자율주행, 전일 시외 상승이었죠. 라닉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점상이 나왔고요. 점상이 나왔기 때문에 점상 종목은 점상이 풀리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고, 점상 풀리면 그때 분할 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 8일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 생각해가지고 흔드는 파동 보시고, 그리고 얘가 자율주행이 현재 3단계 정도쯤에 있고 4단계, 5단계까지 있죠. 이걸 좀 잘 생각하면서 파동 노려보시면 되겠고,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에이스테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노트렉스 대개 다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이 나왔고, 라닉스 제외하고는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다음 제약 개별 강세, S바이오메딕스 5월 일정으로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오늘 완전간의 내용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역배열로 빠지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15% 오를 때 이전처럼 윗꼬리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리 자체가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있죠. 지금 본전 노리는 분들이 아이씨 또 물렸네, 언제 본전 오지 않은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윗꼬리 사인 드렸고요. 윗꼬리 주의를 하라고 했고 결국 빠져버렸죠. 이것도 얼마나 빠졌나 봅시다. 고가 17%, 종가 3%로 정석으로 크게 빠져버렸고요. 최근에 저가 4,290원, 그리고 3950, 이거 이탈하면 좀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역대 신저가예요. 역대 신저가 이탈하면 계속 투매 나오니까, 하락 나오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요 역배열에 갇혀있고, 일단 최근에 저가였던 4,6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가 최종 지지였는데 이탈하고
하락했던 장중 돌파만 하고 종가상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21선 뭐 단기 입형도 밑에 있겠지만 일단 요렇게 중요하고요.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 가급적 하시고, 뭐 이탈이 나왔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정배열 구간에서 하시고, 이런 크게 역배열로 빠지는 자리에서는 고수의 자리니까 초보자분들은 정배열 자리만 노리도록 한다. 그리고 신라젠 자체가 상패 위험이 여전히 있죠. 거래 정지됐다가 이렇게 풀리내니까 조심하시고. 여기서 진짜 많이 물렸어요. 호재가 떴기 때문에 104배 호재. 근데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요 패턴을 토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짜 반등 자리다. 조심해라. 상승 파동이 이미 다 나와버렸다. 상승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자리다. 제자리까지 빠지면 여기까지니까 요때 하지 말라고 했고요. 결국 쭉 빠지고 정지까지 됐죠. 신라젠도 교과서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보면서 복습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됐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짝였다가 더 빠지고 이렇게 침체 구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여기 거래 재개 시가 8,400원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탈했고, 이거는 미래에도 만약에 올라오면 또 저항대에 잡힙니다. 최근은 7,000원 저항대. 크게는 역배열 이렇게 5,000원 초반으로 올라와야지 역배열 끊고 올라가죠. 다시 특징주로 와서 다음 반도체 넥스트아이 동전주 워트가 추천주였고 하루만에 20% 급등. 단 전일 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IMT도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 나왔다가 현재는 낙폭과대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방산 관련주 대성 아이텍이 이스라엘 쪽이랑 강하게 엮여 있고 바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빅텍, 스페코, 버스텍, 휴니드 얘네는 낙폭과대 자리 박스에서 반응 나오셨고요. 다음 업스테이지 관련주 컴퍼니 K, 스톤 브릿지 벤처스 얘네도 반복 추천하고 수익이 나왔던 종목들이고요. 컴퍼니 K가 최근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 입형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 장기 입형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을 하라 했고, 이 자리에서 큰 차트가 있네요. 시간이 지나면 차트가 작아져가지고 이미지 만료 때문에 여기 6,5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하라고 했고, 딱 요 자리쯤에서 지금 반등이 크게 나왔죠. 근데 윗꼬리로 다 빠져버렸고요. 업스테이지 내용으로 여기 요쯤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튀었다가 빠졌고요. 지금 요렇게 또 단기에 반짝하면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밑에 지지 이탈하면 차례차례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길게 보는 건 뭐 유효하다 보여지지만 요 첫 번째 지지를 이탈하면 만약에 또 5,000원 부분까지 빠지면 신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지만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은 많이 아프죠. 기회비용 상실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역배열 끊고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고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 어디서 끊어줄지 모르겠지만 끊어주는 과정이 나오고 횡보 좀 해주고 그때 또 매물 소화해주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미 여기 매물이 많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한 흐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만약에 이탈이 또 나와버린다면 이런 구간처럼 여기서 좀 힘을 보여주다가 침체가 많이 나왔죠. 여기서도 침체가 좀 길어질 수 있는 자리다. 첫 번째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6,2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스톤 브릿지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으로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얘도 최근에 저가 4,300원 정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다음 4,000원, 3,500원. 역배열은 이렇게.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발목에서 급등 나왔고, 크게 박스 자리. 다음 보안 관련주 센즈랩 반복 추천주였고, 오늘 또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반짝 나왔고, SG 한싹 모니터랩까지. 한싹은 최근에 어제 1대1 무상증자 결정으로 반짝까지는 아니고 크게 반짝은 아니었죠. 어떻게 됐지? 고점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다만 무중 결정한 다음에는 이제 권리락 강세 나오고 무상증자까지 또 크게 하락하니까 그 패턴 잘 숙지해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석유 관련주 금요일 추천주였고 다 급등 나왔죠. 한국석유가 혼자 추가 강세가 나왔고 나머지는 조정이 나옵니다. 단기 고점이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개별 테마 요중에 웰컴택이 추천주였고 크게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추천주 드리고 있고 속보도 엄청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4월 16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틱톡 관련주. 틱톡이 국내 유통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그리고 스레드 내용이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의 X, 구 트위터죠. 트위터가 전면 유료화 예고 소식에 반사이익. 그리고 일부 치지직 관련주들. 치지직이 현재 베타 버전이고요. 이걸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5월 9일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내용으로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월봉 바닥권이고 동전주 신저가 찍었다가 오늘 신저가, 그리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상한가. 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패턴 잘 숙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최근 반년선 부분에서 여기 반년선 한 번도 안착 못했습니다. 장중 돌파만 했고요. 한 번도 안착 못했고 뒤에 밀렸고, 이때도 밀렸고 안착 못하고, 또 크게 올라와 줄 때 121선 590원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일단 그 전에 기존의 신저가 가격이었던 500원 정도, 49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으로 484까지 올라왔고요. 1차 기존의 맥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다음 FSN 월봉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로 나와주고 있고요. 얘는 1800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최근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여기 추천드리고 수익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네요.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왔다가 뒤에는 밀렸고요. 요 구간에서 반복 추천드렸었고 여기서 수익 나와주고 최대 50% 수익 나와주고 뒤에는 또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이 나왔네요. 반년선 1년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박스 보여주다 반년선 이탈하고 뒤로 쪼로록 빠지고 있고요. 지지는 이렇게 역배열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시간에 9.9%로 2,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300원이면 이 자리 기존의 맥점 자리까지 올라온 거고, 다음 121선 1년선 이렇게 저항 체크 정고점까지 하나 둘셋넷 4개. 지금은 단기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고 윗꼬리 자리죠. 본전을 기다리는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플레이디도 추천주였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었죠. 이것도 치지직 관련주로 수익이 나왔었고, 큰 박스 돌파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이 박스 하단 이탈하고 8,000원 이탈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요. 장기 2평까지 도로 내려왔고, 장기 2평 6,000원에서 반등, 시간으로 6% 6,5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6,500원. 얘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기존의 지지자리가 7,000원 7,000원 저항 걸리고 떨어졌죠. 여기도 근사치 7,000원에서 맞고 떨어졌고, 7,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8,000원 기존 맥점. 얘도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꼴이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 다음 와이즈버즈. 와이즈버즈도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얘는 시간에 5% 1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200원. 여기 장기 2평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장기 2평 반등, 2평 반등, 2평 반등 하나 싶더니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요 구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지지는 최근에 오늘의 저가, 얘도 동전주 구간이니까 신용 종목이긴 하지만. 다음 EM넷도 플레이디랑 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크게 수익 나왔다가 뒤에 빠집니다. 빠지고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2년선과 반년선 사이에서 근사치에서 왔다갔다. 얘는 시간으로 2.7% 3,600원까지 올라왔고요. 2년선 가격이 4,100원 정도 합니다. 4,1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지지는 요 상한가 시가인 3460, 요 최근의 저가들. 일단 첫 번째 CG 3460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장대항공의 시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때도 장대항공 기준으로 요 시가를 지키고 여기 지키고 반등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대항공 상한가의 시가를 지켜주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거고, 이탈하면 무너진다. 좀 다시 깔끔하게 여기랑 같은 타점이다. 가드레일. 이거는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닙니다. 지키면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이탈하면 침체가 나오는 기회비용 상실의 자리죠. 틱톡 관련주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알루미늄 관련주.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얘네들도 같이 반응이 나와주고 있죠. PJ메탈 조1, PJ메탈이 상한가. 최근 큰 파동 보여주고 오늘 또 조정 나오고 반등이 나왔네요. 2년선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월봉의 파동 이렇게 크게 박스고, 최근 W 파동으로 올라오다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3,0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한 자리. 일봉은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2년선 480일선 저항받고 있고요. 4,050원 종가상한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계속 또 요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3,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거 계속 조심을 하시고, 시간에 상한가로 3,900원까지 또 회복을 해줬네요. 1년선 가격은 3,800원 정도 하고요.
큰 박스 자리, 위아래로 파동이 커요. 위에서 추격하다가 괜히 또 물리지 말고 가급적 눌림을 노려보는 게 좋겠고, 4050원 안착하면 그때는 힘이 또 붙어서 가속이 붙을 수 있다. 다음 조일이. 조일이는 어제 제가 반짝이긴 하지만 2년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흐름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뭐 크게 밀리지 않고 5% 정도 올랐다가 마이너스 3%, 또 시간으로 또 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저가랑 2년선이랑 일치를 하죠. 2300원 지지가 2320원, 여기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1층, 2층, 3층, 3층에서 놀아주고 있고, 여기 지켜주면 3층 유지하다가 4층으로 갈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밀리면 다시 2층으로 내려오는 121선까지 빠지는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월봉은 여기 무릎 자리에서 급등, 흔들다가 박스, 또 역대 신고가 찍고 좀 밀린 상태, 2,000원, 2,4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EM텍. EM텍은 휴대폰 부품 관련주고요. 스마트폰 관련주. 작년에 역대 신고가 찍고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역배열 끊고 올라갔고, 지금 역배열 끊지 못하고 저항 맞으면서 내려가는 자리,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큰 역배열로 밀리고 있고, 큰 추세 하단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9월에) 고점 찍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 입형 차례대로 이탈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박스 하단 2년선 35,000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격이었는데 이탈하고 빠지고 다시 저항 35,000원이 맥점입니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되었고요. 35,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아까 월봉에서 봤던 추세 하단까지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시고요.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다음 율호. 탄자니아 니켈 강산 확대 프로젝트 6%대. 추세 이탈하고 박스 보여주다가 올라왔고, 전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3,300원 정도. 다시 박스에 갇혔고, 최근 일봉은 2층 자리에 위치해 있네요. 이렇게 2층 자리에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 박스 상단 2,7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JNTC 유리기판 후발주. 고점 박스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 이탈 없으면 계속 박스 내에서 반복 매매 홀딩 가능하고요.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오늘의 저가가 박스 중앙 정도의 가격이고 역대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서 조정이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30% 이상, 아까 알려드렸던 박스 하단 이탈하면 그 정도의 하락 파동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역대 신고가 자리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쭉쭉 갈 수 있는
신고가의 꽃 돌파 매매이긴 하지만 항상 조정폭도 마이너스 30% 정도 크게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피롭틱스, YC캠 이건 아까 앞에 설명드렸었고, 제주은행도 앞에 설명드렸죠. 추천주기 때문에 앞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